성관계 이후에 자꾸 방광염 생겨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예방하는 몇 가지 방법 소개시켜 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성관계만 하고 나면은 방광염이 생기신다고요? 이런 분들 꽤 계세요. 이걸 우리가 신혼 방광염, 허니문 방광염, 밀월성 방광염. 왜냐하면 성관계랑 연관되기 때문에, 또 혹은 실제로 이제 성관계를 자주 하는 신혼 시기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성관계 하고 나면 나타나는 방광염인 신혼 방광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관계 하면 생기는 방광염, 의외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성관계 횟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혼 방광염, 허니문 방광염, 밀월성 방광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신혼 시기에 성관계 횟수가 좀 잦아지면서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새로 파트너가 생겼을 때, 혹은 최근에 좀 성관계를 자주 할 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생기고 왜 이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요도, 질, 항문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의 대부분의 원인인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 쉽게 요도를 통해서 방광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여성의 요도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청결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혼 방광염은 보통 성관계 후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보통 나타납니다. 성관계 한 지 1, 2주 뒤에 방광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성관계와 그렇게 밀접한 연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 직후에도 심하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보통 하루 이틀 있다가 나타납니다.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이죠. 자주 마렵고 잔뇨감 느껴져서 시원하지도 않고, 심하면 피도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도 아프고, 또 이 방광염이 발전을 하면은 신우신염, 콩팥에까지 염증을 일으켜서 발열이나 아니면 옆구리 통증 같은 걸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관계 후 피가 나거나 아니면 질 분비물이 안 좋아진다? 이거 꼭 방광염 때문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자궁 경부와 질염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이후에 자꾸 방광염 생겨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예방하는 몇 가지 방법 소개시켜 드리면요.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는 방광염의 빈도를 절반 이하로 맞춘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 너무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특정 질환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관계 직후에 소변 보는 습관, 배뇨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씻었는데 방광염 생겼어요 하시는데,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배뇨하는 습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요도 끝에 묻은 이런 세균을 좀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직후에 소변을 본다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피임법하고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피임법은 개인적으로 아니지만 살정제 사용하시는 분들, 이 살정제 사용했더니 내가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자주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피임법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폐경기 전후에 질 건조가 있는 분들, 특히 위축성 질염이나 요도 점막에 위축이 있는 분들은 성관계 후에 굉장히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하지 않다면은 그냥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또 심한 분들은 윤활제로 택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방에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은 에스트로겐 사용에 제한이 없는 분들은 국소 에스트로겐이나 이 질 건조 치료를 통해서 성관계 후에 반복되는 방광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씻는 거 안 좋아요. 난 성관계에 자꾸 생기니까 너무 열심히 씻어야지 그러면서 심지어 질 안쪽까지 세정하는데, 이렇게 너무 열심히 빡빡 문질러 씻는 거, 심지어 질 안까지 세정하는 거는 오히려 질을 약하게 하고 방광염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으니 너무 열심히 씻는 거 삼가하도록 하세요. 이런 생활습관 관리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겠죠. 심지어 만성 방광염약 먹는 약도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한지, 또 정말 방광염은 맞는지 여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만성 방광염의 치료가 있으니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도록 하세요.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생기면 이거 그 사람 때문 아니야? 이거 성병인 거 아니야? 선생님 두 분이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이 방광염 자체가 성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방광염 중에는 성병으로 인한 방광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 성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내가 상대방의 균을 옮겨서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까 자책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성관계 후에 질 분비물이 변화가 있다던가, 특히 새 파트너인 경우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한 파트너당 한 번의 질량 검사 혹은 세균 검사는 필요하다라고 늘 강조하는데요. 이제 성관계 후에 생기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고 심지어 질 분비물까지 조금 수상하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셔서 내가 질염은 없는지 혹은 성병과 같은 다른 세균성 감염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요. 성관계 후 방광염, 이거 굉장히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내가 방광염은 맞는지 혹은 질염이 같이 동반된 건 아닌지, 어떠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두 다 같이 상담 받으시고요. 그리고 자꾸 만성화되는 일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